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41살 먹었는데, 뭐, 지금 요즘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잖아. 41살이면. 그런데, 일찍이, 20살 초에, 불장난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물이 좀 있다는 얘기죠. 20살, 21살, 22살, 요때,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즘 얘기하면 이제, 작업 걸고 그러니까, 그 본인도 이렇게 처음에 이게 쌀쌀 맞은 스타일인데, 자꾸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좀 넘어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가, 이제 애는 이제 안 낳고, 일단 이혼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 사랑이라는 게 정말 이제 불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막상 결혼했는데 1년인가 살다 또 이혼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재혼했는데 이 재혼해서 처음에 상당히 사람이 좋았었는데 근데 그것도 또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술 먹고 들어와서 폭행하고 이게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니까 일단 또 이제 이혼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뒤에 이렇게 남자들을 계속 만났는데, 이제 두 번, 세 번째 결혼해야 될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먹었으니까 이제 신중히 생각하다 보니까 못하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 왔는데 한참 스토리가 진행됐는데 이제 41살밖에 안 됐어. 근데 이 사주가 정말 희한한 게요. 결혼해서 혹은 남자가 이렇게 인연이 닿으려고 하면 그 막는 그 신살이 너무 많아. 신살이 이렇게 많으면요. 잘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 그래서 요건 이런 41살인데 사주가 조금 이제 특별한 경우, 우리가 지금 신살에 대한 공부를 조금 이제 하는 의미에서 요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드문 경우 같아요. 사주 구성이 아무리 편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살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남자하고 인연의 어떤 고리를 자꾸 끊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살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이렇게 드문 사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사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젊은 나이, 41살. 자, 41살은 이 사주의 특징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운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20대 초에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이때잖아요, 이때. 13대운에서 요 사가 이게 정관운이 왔죠? 여기 정관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신금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죠. 이 신금이 있는 사주.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 사주는 미녀 아니면 미남입니다. 근데 여자가 지금 이 신금 일간이죠. 옆에 정화가 있죠. 이렇게 된 거는요, 상당히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이게 병호대원 이때부터 관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운이 온다는 거는 시기적인 작용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이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2세 때, 요때 이제 결혼한 것 같아요. 지금 나이로 얘기하면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한 나이, 뭐 정말 꿈도 못 꾸는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한 거야. 뭣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세월이지만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년이죠. 거기서 어영백 20년. 22살 때, 이때, 20대 초에 했다고 그러니까 한 20년 세월이 후딱 가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41살인데, 지금 이렇게 이 남자하고 인연을
남자는 계속해서 지금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는데 결혼이란 그런 본인이 웬만하면 이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화를 문의를 해서 사주 좀 풀어달라고 한 건데, 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한난조습을 말씀드리죠. 여기 한난조습에서 이 조습도 이런 식으로 5대3 정도에서 맞으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이렇게 조하면은요. 자, 이게 이제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 대운에서 보면 계묘대운인데 한습, 묘는 난습이고, 그 다음에 1년, 자, 우리 이민년에 보면은 자, 이운 한조, 이는 한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 5, 8, 4 이렇게 있죠. 한하고 조한 기운이 뭉쳐 있으면 이거는 이 주인공이 이 변화에 굉장히 둔감하다는 거야. 쉽게 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내가 한번 어떤 초지일관, 뭔가를 하려고 먹었을 때 절대 변치 않고 끝까지 밀고 잘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잠깐 들어봐서는 뭘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건 잘 안 돼 있고, 그런 건 잘, 이게 여기 보면 인성이 많죠. 이렇게 많으면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다자무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다자, 많은 자가 무자다, 무자.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이렇게만은 공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와요? 엄마의 잔소리하고 간섭은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막 욕이 나오는 거죠. 너 제발, 동네에서 창피하게 그 남자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건 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제발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이게 인성이 이렇게 강한데.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이 신금한테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보석이라는 거는 물론 이게 지금 스케일도 작지요. 경금보다는. 이 작은 에너지지만 이 자체는 원래 이 금은 토가 이렇게 생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토는 가만히 있는데 금 기운이 어느 정도 기운이 있어갖고 토를 이렇게 설기시키는 거. 토의 기운을 나한테 이렇게 설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토 자체가 생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인성이 많이 있어서 신금한테 이게 생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신금이 내가 필요한 것만큼 토 에너지를 끌었어야 되는데 신금한테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필요 없는 인성은 많은데 실제로 좋은 작용은 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한난조습에서 보면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고집도 심해. 고집도 세다고. 왜냐면 내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 그걸 잘 정리를 못하고 고지고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 거기다가 또 그런 고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에 보면 현침살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못 말리는 거야, 이 성격이. 굉장히 본인은 완벽하게 뭘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그런 성향도 강한데 특징은 뭐냐? 까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어떤 이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혹은 부드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특히 이 습이라는 게, 습이 있어야 이 섞임 현상이 섞임 현상이 일어나야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자꾸 섞이려고 노력했는데, 그 섞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조가 많다는 건 내가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야. 남하고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 정하고 임이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 합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충미충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축소 형살이 되고 여기 또 삼형살도 이렇게 열려 있죠. 이렇게 이 형살이 있고 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집이 또 강한 이유가 뭐냐면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사주 자체가. 기질이 강하다는 이제 작용력이 강한 흉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력이 강한 신살이 있을 때 굉장히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는 백호죠. 양인, 여기 백호 있고 또 괴강도 같이 작용 동시에 해요. 이러니까 뭐 실제로 이게 음적인 성향은 강한데도 아주 굉장히 강해요. 기질도 강하고 성격도 뭐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아주 그냥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거, 까칠한 거.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도 힘들겠죠. 본인이 알으니까. 근데 이제 남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자, 여기 지금 이제, 우운에서 미나 축이 왔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축미 충이 이렇게 벗어나죠. 이렇게 충이 왔을 때 개고가 된다고 그러죠. 개고 되면 여기 숨어 있는 여기 정화, 여기 정화, 여기 정화가 이렇게 있다고. 사주 특징은 죄송합니다. 자, 정관이 없어요. 운에서 오는 정관이 있는데 여기 원고에 있는 거 보면 다 편관만 있어. 이 편관은 뭐예요? 남자한테 미완성 작품. 남자가 미완성. 그러니까 이 편관은 어떤 의미냐면 완성되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연애할 때 조심해야 돼. 이 편관이 굉장히 여자들한테는 매력 있어 보여. 카리스마도 있고 나를 확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 매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와일드하게 혹은 카리스마 있게 나를 확 잡질 않고 모든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본인은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봤을 때는 그 멋이 없어. 예의를 지켜주는 건 좋은데, 근데 이 편관이라는 거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없고, 편관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 편관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만 본다는 거예요. 여자가 가능성하고 인간성. 참 이게 가능성, 인간성 보고 결혼했다. 100% 이 친정 어머니가 말리는 남자야, 이런 사람들은. 이게 가능성하고 인간성 봐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잘 살 수 있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꿈속에서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성하고 인간성. 이건 그야말로 연애할 때 얘기고, 자, 결혼 생활이라는 건요, 현실이야, 현실. 현실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편관은 제대로 된 직장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찌 보면 날라리, 좀 양아치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편관은 유희, 재미가 없으면 일도 제대로 못 해. 그러니까 완전 연애형이죠. 그 여기에 미치다 보니까 그렇게 남자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실제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남자들이, 자, 여기 신살이 와가지고, 신살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남자의 인연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신살이. 그 신살이 많다 보니까 신살 작용이 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 혼파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혼파살이라는 거는, 자, 일지에 축하고 월지에 이렇게 충이 되죠. 요렇게 충이 되는 경우를 월주가, 여기가 우리가 이제 결혼궁이라고 그래, 결혼궁. 결혼궁에 이렇게 충이 왔을 때 이거 혼파살이라고 그래, 혼파살. 그러니까, 자, 혼인이 파된다는 거야. 깨진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 어떤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결혼이 깨질 정도로 이게 안 좋은 살인데 결혼을 그만둬야 되잖아. 그런데 혼파살이 있는 경우, 보통 이 혼파살이 있으면 굉장히 부모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어머니 같은 경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나 아 있어도 너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막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결혼하면은 잘 살 수 있다고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냐면, 그렇게 집안에 예를 들어서 집안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친척들이 다 말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걸 무릅쓰고 결혼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결혼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걸 결혼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혼해버리면 이게 친정이든 시집이든 둘 다 완전 망신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홈파살 했을 때. 홈파살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배우자 궁하고 자식 궁에 이게 충이 되어버리죠. 퉁.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축술미 사명살이 걸려요. 축술미 이렇게 사명살. 그러니까 이때 사고도 나고 잘못한 수술수도 생긴다는 거야.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제어작용이 많이 생기죠. 자,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부성인묘라고 그래서 여기서 신금이니까 남자는 이제 화가 남자죠, 화. 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병화, 양화가 병화잖아요. 병화의 삼합은 인, 오, 술, 이렇게 되죠. 생지, 왕지, 묘지잖아. 여기에 지금 부성인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 남자가 들어오는 사람은 남자가 능력이 없어지고 봉부나 위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묘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 죽은 건데 인연이 좋은 거야,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인연을 가로막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둘이 결혼해서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재밌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주에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이게 과숙살이 있어요. 과숙살. 과부살. 과부살이 뭐냐면 자, 연지를 기준해서 이제 요건 이제 방합입니다. 방합이라는 건 우리가 형제합, 가족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 유, 술, 요게 이제 방합인데, 신유술 방합. 요 앞에 있는 미, 요것이 이제 과숙살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해가 요것이 고신살, 호라비살, 요건 과부살, 호라비살. 이 과숙살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성인묘, 과숙살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건들이 다 안 좋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자 인연을 가로막는 신살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주 지금. 거기다가 이제 인간관계가 지금 현침살 때문에 또 사람 이렇게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가 또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제 화개살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화개살이 많으면은 우리가 보통 스님사주라고 하죠. 화개살이요. 총명하고 지혜로운데 이런 경우는 결혼해서 현실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종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화개살의 종교.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주에서 남자와의 인연을 맺는데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다 막는 사주라는 거, 막는 신사예요.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주의 특징이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여성스럽다는 거예요. 왜? 음이 많기 때문에. 음이 하나, 둘, 셋, 6자에다가 양이 2글자죠. 이런 게 음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이고 다소곳하고 를 나타내는 괴강백호, 양인, 그 다음에 백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자도 못 말릴 정도로 성질나면 뭐 불같이 성질내가지고 어떻게 돼? 그 강한 기운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정말 우리가 사람한테 아주 내가 처음에 너 그런 줄은 몰랐는데 정말 내가 그런 일 하고 너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자체가 보면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그러니까 일부용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본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동안 내가 이 남자를 만날 때마다, 고비 때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게 뭐예요? 홈파살. 그 다음에 부성인묘, 과숙살, 뭐 화개살. 예.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제어를 받겠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이제 나이가 이제 41살이니까 어느 정도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 남자를 만나는 건, 근데 가능하면은 남자를 요즘에 뭐 이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꼭 결혼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한 1, 2년 정도 남자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친구처럼 한번 사귀어 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노출하고 내가 감정 제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내가 이제 감정을 제어하려면은 이게 좀 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올거매는 힘이라든가 절제력, 통제력, 이 제어력이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처음 만나서 생소할 때, 가슴 설레일 때는 서로 다 좋은 점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한번 꼴 보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본인을 한 2, 3년 정도 시험을 해보세요.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걸 한번 해보셔야 돼. 그 여기서 이게 조금 이게 이게 자식인데 이게 이렇게 딱 묶여 있어가지고 요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이 20년 동안 여러 남자 만나서 처음에 결혼도 2번 했는데 이 자식을 이렇게 두지 않은 게 물론 상관자격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연유로 인해서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잘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자식 낳아놓고 이게 이혼하려면 이 어린 젊은 나이에 그 누가 키워야 돼? 친정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식하고 남편 인연이 없죠. 여기에. 엄마하고는 인연 없잖아. 쟤가 지금 이게 아버지 자리인데 이게 지금 편제잖아. 편제가 깨져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또 인연, 그러니까 부모복이 없는 거야. 부모복하고 자식복고. 근데 이게 참, 여자들 어디 가서 우울적에 한탄하고 이렇게 막 우는 경우, 통곡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뭐라 그래요? 부모복 없는 년이 남편 복은 있겠어? 아니면 새끼 복은 있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게 없는 분은 세트로 없어져요, 다. 자식 복, 남편 복, 부모 복 다 없는 거야. 이 사주 구조가.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제는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본인이 잘 생각해서 나한테 남자의 인연이 이렇게 약하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어느 남자를 만나서 이제는 내가 실수 안 하고 3번째 결혼해서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내 마음이라든가 모든 게 잘 갖춰졌을 때 정말 한번 이제는 내가 어설프게 혹은 감정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한번 보시라는 거. 왜냐하면 남자하고 인연이 상당히 약하게 모든 이 신살이라든가 여건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또 판단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거만 이제 고려하시면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여러 남자 관계에서 이 골치 아픈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경험도 많이 하고 힘드셨겠지만, 자, 요번에 이제 41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한 1, 2년 지나면서 본인이 이렇게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오히려 그게 20년 동안 나한테 했던 아픔이 앞으로는 잘 사실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